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춘천 세계 불꽃대회 사업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며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강원도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거부하며 맞서는 전례 없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4,597억 원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한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쟁점은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10억 원. 강원도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효과를 의심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불꽃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좀 사업의 실효성을 좀 못 느껴서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당초에서도 좀 부결이 됐던 건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에 역시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뜻으로 해서 이번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도의회 예결위는 일부 상임위에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 신설한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세운 지역구 예산을 여지없이 잘라내며 의회의 선명성을 지켰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이를 포함해 21개 사업 4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루즈 체험단 2억 원, 평창 숲속 힐링뮤직 페스티벌 2억 원, 강원FC 활성화 10억 원 등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의 역점 사업이라고 내민 예산들이 무참히 잘려나가자 강원도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거부하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10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강원도 예산심사 사상 증액 사업이 한 건도 반영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도의회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지사님이나 어차피 의장님이나 두 분이 다시 좀 약간 냉정하게 가지고 있다가 지사님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춘천 세계 불꽃대회 사업으로 촉발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갈등이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감정 대결로 비화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의 춘천 세계 불꽃대회 예산 삭감에 대해 최문순 도정에 대해 대대적인 성찰과 교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최문순 도정은 배짱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의장 면담을 포함해 도의회에 대한 전방의 압박과 구태의 잔교를 해가며 각종 사업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에 굴하지 않고 이번 추경 예산 심사에서 소신에 찬 결정을 했다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인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이 국회 파행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의원들을 찾아 당위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의 대치 국면 속에 국회 파행으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조기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동열 국회의원실하고도 좀 공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소관위원회 위원님들 다 이제 만나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의 당위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에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만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주나 새만금처럼 광역 단위 개발에 전담하는 정부 산하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역 단위의 이런 개발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강원도는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도 차원의 과도기적 기구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지원센터 설립을 앞두고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은 치열한 유치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유치에도 유리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쟁으로 지원센터 설립은 올해 상반기에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시가 현직 강릉시 의원이 매입한 임야까지 이어지는 진입도로를 포장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해당 시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계곡을 따라 폭 3m의 콘크리트 도로 150여 미터가 이어집니다. 지난 2017년 5월 강릉시가 1,900만 원을 들여 비포장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추경 예산 7,300만 원을 투입해 아래쪽 도로 1km가량을 아수콘으로 더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의 끝에는 현직 강릉시 의원 부부의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를 사들인 지 불과 7개월 만에 진입로가 포장됐고 강릉시에 건축 신고를 내고 가건물까지 지었습니다. 인근에 30년 전부터 종교시설이 있었지만 비포장 도로였다가 갑자기 정비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계곡을 이용한 농산촌 개발 사업에 필요해 도로를 정비했다는 입장입니다. 시급하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계곡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상당히 노면이 불균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해서. 해당 의원은 아수콘 포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콘크리트 포장은 오히려 자신의 땅을 제공하는 피해를 받지만 공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며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황상 보면은 시의원의 압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것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의원이 건축을 신고한 임야는 당초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최근 한낮에는 20도를 넘어서면서 여름이 빨리 올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포근합니다. 반면 최저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농작물들은 냉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4월 중순 들녘에는 옥수수 심기가 한창. 모종을 하나씩 담아 일정한 간격으로 밭 이랑에 심습니다. 잎이 3개가 자라면 노지에 심기 적당한 때. 하지만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난주 심은 모종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영하 5도에 가까운 추위에 서리까지 겹치면서 어린 옥수수 줄기와 잎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최근 따뜻한 날씨에 새 잎이 자라고는 있지만 평소 수확량의 50%에 그칠까 걱정입니다. 월요일날 기상예보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됐었는데 영하 4도, 5도까지 떨어지면서 거기에 또 서리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냉해 피해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근 3만 제곱미터 밭에 심긴 옥수수들도 냉해 피해를 입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해마다 3월부터 밭에 심는다는 감자도 사정은 마찬가지. 잎과 줄기가 검게 썩어 들어가 한때 얼어붙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지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그 감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거의 다 얼었다고 봐야죠. 올라온 거는. 비교적 기후의 영향을 덜 받는 하우스 작물도 영하 속 추위에 생육이 더딥니다. 원주시가 집계한 4월 옥수수 냉해만 45가구 9헥타르에 이릅니다. 4월 중순이면 웬만한 한파는 끝났다고 여기기 쉽지만 최근엔 이상기후로 5월까지 냉해에 긴장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5월 초순까지 서리 등 냉해가 이어질 수 있다며 노지 재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릉 지역도 올림픽 특구로 지정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특구가 더 확대될 예정인데 실제 개발까지는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올림픽 특구 면적은 3.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포 일원의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2.97제곱킬로미터와 정동진 금진 일원의 로하스 휴양특구 0.6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일대 1단계 사업으로 이미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섰지만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등 일부 사업의 진척은 더딥니다. 1단계 사업 기간이 지나고 2단계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계올림픽 특구 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구 면적을 늘리려는 곳은 경포 일원의 녹색 비즈니스 해양 휴양 지구와 전통 역사문화 지구입니다. 지금보다 2.2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날 예정인데 두 곳에 새로운 사업을 더 반영해 명실상부한 관광과 문화예술 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2평방 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요 조사와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 조사,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시와 도와 협의를 거쳐서 특구 사업은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특구 개발이 이루어지면 생태 등급이 높은 자연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또 생태계의 숨고 지역인데 그 지역의 건축 허가를 방해해주면 안 됩니다. 특구 개발로 녹지가 훼손되면 대체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적합한 부지를 찾는 일도 문제입니다. 여기에다 사업 2단계 시한인 2032년까지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져 벌써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의 도립공으로 묶여서 한 40년 정도를 제가 묶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특구로 묶어놓고 나면 저희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올림픽 특구 개발이 성공하려면 민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유치돼야 해 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 대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학교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는 스프링클러 전면 설치와 성면 제거, 내진 보강 등 안전시설 개선과 냉난방기와 LED 등 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에는 5년 동안 예산 5,54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 춘천교대 등 도내 국립대 3곳이 강원 독립운동 연구 아카이브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3개 대학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1명씩을 선정해 기존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자료를 발굴해 이들의 업적을 기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초에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의암 유인석, 만해 한용운, 여성의병장인 윤희순 지사 등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가가 배출됐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으며 영서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에서 23도, 영서 지역은 14도에서 19도, 강원 산지는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태백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강원도가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의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재단법인 강원도 문화재연구소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강원문화재연구소는 강원문화재단 부설기관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 문화재 발굴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독립법인이 되면 다른 지역 문화재 공동조사가 가능해지고 강원도가 북강원도 등 북한 문화재 조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 11월 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산하노동조합이 오는 21일부터 장성광업소에서 갱내 농성투쟁에 나섭니다. 태백 장성과 삼척 도계, 전남 화순 등 대한석탄공사 3개 노동조합 1,500여 명은 지난달 27일 발생한 장성광업소 가스연소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안전인력 확충과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공노동조합은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난 19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갱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속초항에 5만 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합니다. 5만 7천 톤급 중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네오 로만티카호는 일본 마이즈루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거쳐 오는 21일 속초항에 입항한 뒤 1,400여 명을 추가로 태우고 일본 사카이 미나토와 부산항 등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올해 속초항에는 크루즈선이 모두 7차례 입항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가 고속도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이산화탄소 경보장치 활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공 강원본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졸음을 유발할 수준에 도달하면 경보음과 안내 문구로 환기하도록 알려주는 경보장치 178대를 연말까지 버스와 화물차 운수업체에 무상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경보장치 부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다 발전된 졸음운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2019 태백 스피드 레이싱 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됩니다. 소유권 다툼으로 운영이 중단된 지 8년 만에 재개장한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와 일본 모터스포츠 동호인 등 4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3년 태백 레이싱 파크로 개장한 태백 스피드웨이는 경기장과 관람석, 정비소 등을 모두 갖춘 전국 최초의 자동차 전용 경기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해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신료 면제는 산불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가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